네. 6,000P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던 종목군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회를 계속 주는 걸까요? 두 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놀라게 했는데 오늘 계속 놀라게 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20만 원과 100만 원을 안착시키느냐, 뭐 오늘 꾸준하게 그 자리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메타와 AMD 간에 초대형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AMD와의 끈이 확실한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좋아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되는 것인가 얘기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요. 플러스권 장중 내내 잘 만듭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 했을 때 뭐 20만 원 잘 지켜주고요. 20만 3천 원 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천과 20만 원, 100만 원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도체 투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논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 거긴 한데 뭐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 메모리에 있어서의 꺼지지 않는 불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줄 것인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순재 대표님, AMD 쪽을 메타가 좀 살려줬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어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격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원체 좋기 때문에 예. 뭐 바닷물에 뭐 물항박이 더 본다고 뭐 바닷물이 늘어나는 거 아니듯이 그만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메타도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AMD 칩을 통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4개 회사, 보통 이제 메타, 아마존, 뭐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4개사에 올해 이제 AI 관련된 투자 금액이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7천억 달러 같은 경우 작년보다 80%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런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반도체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DRAM뿐만 아니라 서버형 DDR 램, 그 다음에 이 SSD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뭐 스트리니 리서치에서 나온 이제 뭐 2008년도 AI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소프트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암울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대신 AI를 활용한 부분, 특히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이런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의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은 2027년,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뭐 반도체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본격 양산화 되는 건 올해 하반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양산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급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 부족 상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2월 달에는 좀 주춤거린다라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세는 올해 내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컨센을 보면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보면 200조 원이 넘어서는 202조 원이 지금 시장 컨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20조 원 정도 지금 시장 컨센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보면 8.8배인데 그거보다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상 PER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스 다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AP인데 여기까지 삼성전자의 뭐 2나노 아니면 3나노 공정에서 4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정한 수율과 그다음에 안정성을 담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TSMC에 줄 서 있는 여러 이제 IT 기업들의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대체 이런 파운드리로 추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가 작년까지도 계속 대규모 적자를 보였는데 올 하반기서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글로벌 글로벌 이제 그 투자은행에서의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뭐 이런 그 리서치에서도 지금 뭐 22만 원대를 뭐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된 우상향. 알겠습니다. 맥쿼리에서 34만 원 불렀죠. 그 이유가 올해 이익 추정 그리고 내년의 이익 추정치가 더 줄어들지 않고 커진다라는 것에 기인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더 투영시킬 것이 많다라는 논리이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럼 업황의 우상향이 곧 주가의 우상향과도 계속해서 일치해서 지금 가는 중간인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계속 체크하게 하거든요. 나 대표님께 여쭐게요. 20만 원에서 뭐 흔들기도 없습니다. 20만 원 한번 보여주고 이제 20만 원을 잘 지키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히려 20만 원 지키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인 것인가? 계속해서 각도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떤 평가 가능할까요? 네, 삼성전자의 상승은 지금 상승에서 가속도가 붙은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흘러갈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최근에 올라가는 상승 흐름은 이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23만 원까지 정도가 되어야 이격이 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원 정도에서 조금 저항을 받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추정을 해볼 때 보통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면 2개월 정도 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2월 같은 경우는 영업일수가 작았기 때문에 한 3월 초 정도까지 놓고 보면 봉 개수로 봤을 때 한 3월 초반까지가 한 2개월 정도 분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초반, 그리고 가격선으로는 23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구간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 조정이나 뭐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기세라면 23만 원 라인대까지는 계속해서 가는 추세로서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 그 이후에 횡보할지 일부 좀 쉬어가게 될지 그때 좀 다음 챕터를 고민해봐야 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반영하면서 흐름들을 23만 원 라인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지금 대응 설정 가능하겠네요. 두 분의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로봇이 좀 강한데 로봇 관련해서 LG그룹이 좀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언제가나 했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과 묶여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인지, 흑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리 마감 스포트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멘텀이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원하는 모멘텀이 붙으니까 LG 디스플레이도 그간 없었던 좀 높은 거래량, 그간 없었던 양봉의 각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 여쭐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OLED 단이 피지컬 AI에서 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다양한 이제 디스플레이가 활용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스플레이 만드는 입장인 LG 디스플레이 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LCD에 대한 부분이 대형 LCD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뭐 작년에 광저우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일단락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광저우 공장의 매각 대금을 이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OLED 쪽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OLED 부분은 뭐 대형 TV 패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부분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까지도 활용처가 확대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뭐 향후에 이런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IoT, 그러니까 이런 이제 IT 기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매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아직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IT 관련된 부분, 뭐 대형 TV나 아니 뭐 테레비나 아니면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그런 쪽에 이제 OLED에 지금 수요가 뭐 많이 몰려 대부분의 이제 수요가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IT 관련된 기기들이 올해의 매출이 과연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는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와의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보이면서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뭐 반도체 이런 이제 IT 기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가격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그 발매를 한 삼성의 이제 갤럭시 북 프로 6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정도의 비싼 가격을 주고 이전의 모델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조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 정도 이전 모델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구형 모델을 신형 모델로 교체할 수 있는 수요보다는 기존에 뭐 그냥 비싸니까 쓰자라고 하는 수요도 만만치 않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낮아 있는 자리에서 기대감이 나오니까 꿈틀거리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더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수요가 확실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어떻게 한다라는 뉴스가 진짜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하다 의견이 또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과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양봉으로는 아직까지 추세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나 대표님? 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상승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LG전자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 LG그룹에 대한 그 수급이 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가총액에서 상위 종목들 중에서 소외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까지 좀 오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수급이 좀 유입된 흐름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전고점인 15,000원 중반 정도, 한 15,000원, 500원 정도 전후한 정도까지는 뭐 이 탄력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저항선에 부딪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11,000원에서 12,000원 전후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이격이 확실하게 부담이 된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승 여력보다는 오히려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관망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LG전자는 2020년, 2021년에 만들었었던 거래량 다음으로 최근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로봇이 묻으면서 LG 쪽에서도 저평가된 로봇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수급이 모였던 거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쉬어갈 수 있다면 LG전자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도 LG전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봇의 경쟁력 자체가 뭐 현대차 그룹이라던가 삼성전자 등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등주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가고 먼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현대차 그룹이 더 많이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으로 그룹주 투자할 거면 LG그룹은 2등주의 색채가 좀 더 진하므로 오히려 1등주에 집중하자. 그럼 1등주 살펴봐야겠네요. 현대차 그룹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가운데 오히려 현대차보다 현대차 따라잡기에 더 진심인 기아가 좀 더 상승 탄력도가 오늘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13%대 상승 탄력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만 원을 오늘 또 뚫어내는지 여부 궁금해집니다. 자, 현대차는 최대 10%까지 올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8, 9%대 상승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견조하게 잘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전고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그동안 못 갔다. 현대차 달릴 때 못 갔다. 그럼 이제는 가져야지라는 그러한 심리가 오늘장에서 유독 더 발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임 대표님. 일단 뭐 관련돼서는 뭐 주가가 뭐 비슷한 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관심사항들이 비슷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차가 뭐 현대차에 비해서 그만큼 그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그런 수혜를 덜 입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지금 수혜를 입은 쪽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HGM에 대한 대주주다라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HGM에 들어가 있는 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만 입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계열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현대차에 너무 집중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기아도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뭐 모빌리티에서 지금 뭐 로보틱스로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뭐 상황인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아차의 이제 본연인 이제 자동차 판매 부분도 계속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미 이제 관세율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대미 관세와 관련돼서 정부 측에 뭐 요청을 뭐 관련된 부분에 해소를 위한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도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 공장이 뭐 최근에 500만 대 출고를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듯이 미국 내에서 기아의 여러 이제 브랜드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판매도 다시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이제 키 맞추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뭐 다른 사실 현대차 그룹주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이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의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이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의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붙어 있어요. 나 대표님 이거 의미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아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더라고요. 1997년도에 26만 7천 원 자리가 뜨기는 해요. 뭐가 됐든 어쨌든 기아가 최근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높게 가고 있는 건 맞기는 한데 자, 그러면 기아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 같이 집중하자라는 관점에서 뭘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신가요? 탄력으로는 확실히 기아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본 것과 비슷하게 현대차, 기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뭐 굉장히 오래 전에 감자됐을 때 그 전에 가격을 이미 월등히 뛰어넘었던 거에 대비해 볼 때 뭐 기아가 그렇게까지 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의 상승, 올해 들어서만도 1월에 나왔던 N자형 반등에서 상승폭이 30% 정도가 나왔고
2차 상승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2차 상승의 N자형 그 두 번째 상승은 1차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의 예상치 N자형의 네. 상단으로 보면 한 22만 원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오늘 양봉이 상당히 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 그다음 음봉 이렇게 양음양 패턴으로 나올 수 있어서 내일 정도에 바로 뭐 따라붙는 것보다는 한번 또 흐름을 지켜보면서 22만 원 상단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력에서 22만 원 터치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오늘 양봉이 또 크게 나왔고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기 때문에 뭐 다음 날부터는 살짝 숨고르기를 하면서 22만 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요.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게 흐름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아 좋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거리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기아가 탄력도가 좋을까? 아니면 워낙 먼저 상한가에 돌입했었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대오토에버여서 현대오토에버를 기대하는 것이 이번 사이클에서 또 맞는 선택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피지컬 AI의 핵심 인프라 그리고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오늘 뭐 슈어소프트테크나 다른 자율주행 쪽까지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SDV 쪽으로 수급이 모이나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50만 원 트라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끼를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실어보는 건 어떨지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인 모베드를 이제 국내에서 공개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모베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작년도서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공개가 됐던 모델인데 국내에서 이제 새롭게 조금 이제 바뀌어서 공개가 되면서 시장 관심도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모베드가 이제 소규모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로봇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배달 작업 등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뭐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대차에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의 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주가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아 보이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가 보여줬었던 그 끼를 아마 아실 겁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거의 첫 출발이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출발합니다를 알려줬고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선순위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아가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현대오토에버도 껴서 본다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가의 파급력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요? 비중 측면에서 보면 현대오토에버를 뭐 기아나 현대차보다도 더 많이 싣기에는 좀 부담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의 차이나 그 움직임 그리고 실적까지 살펴본다면 기아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현대오토에버도 주가 탄력성은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정도가 넘어오는 횡보는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횡보 구간을 마치고 오늘 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55만 원 정도 선이 이제 그 단기 상승 고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목표로 이제 봤을 때 구름대 위에서 수렴을 지금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기간을 본다면 한번 55만 원 정도까지 간 이후에 횡보를 해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천장을 55까지는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에너지 응축 기간을 거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계시고요. 탄력도 면에서는 기아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다까지 전달받아 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고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증권사 원전 원픽은 현대건설인가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기대했었던 원전의 대장 관점이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주가 퍼포먼스에서 더 많이 발현이 되고 있어요. 대장의 성격이 현대건설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확실한 홀텐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현대건설이 계속 양봉이고요. 각도가 더 살아 있습니다. 위아래 흔들림이 출렁거림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해서 더 적고요. 오늘 오르는 것도 두 자릿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 경로가 너무 공고히 나타나고 있어서요. 자,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까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은 무엇인가?이거든요. 임 대표님은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뭐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계속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같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에 대해 관련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 원전 기업들과 장기 전력 공급들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노하우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런 미국 내에 원전 건설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미치고 있는 거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지금 대우건설,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GS건설까지 이런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건설 업체들이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원전 기대감이라는 게 뭐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현재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유동성과 맞물려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된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한강변에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 아파트를 재개발을 할 때 현대건설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듯이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같이 주가의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 업황까지 같이 좀 두루두루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을 바라볼 때 저희가 원전을 좀 더 껴서 말하는데 여기에 건축, 본연의 업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계속 올라가니까 보류해야 할지, 계속 올라가니까 봐야 할지 현대건설이 지금 가장 원전주 내에서 고민되는 종목이거든요. 나 대표님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예, 종목들 최근 들어서 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60일선 이평과도 이격을 많이 이격, 벌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기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주의 수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건설주가 뭐 증권주도 그렇긴 했었지만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감이 21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위치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주 내외 이렇게 강한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 이후에는 2주 내외로 조정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이격도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에서 이제 혹시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양봉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를 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고점 신호로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격이 너무 부담됐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크게 올랐던 쪽은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은 생각해둬야 한다라는 의견에서 기술적인 관망까지 저희가 의견 받아봤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얘기 들어봐야겠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